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올해 선거에서 주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들이 연방선거 규칙을 불법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연방헌법이 의회에 준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주 하원에 발의된 결의안 HR 1094는 2020년 선거 기간 동안 우편투표, 사전투표 및 선거운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대선 결과에 대한 주 국무장관의 조기 인증에 반대하고 펜실베니아주는 대통령 선거인단과 다른 주 전체 선거 결과가 분쟁 중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주 국무장관과 주지사는 대통령 선거인단의 인증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2020년 총선에서 투표한 다른 주 전체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연기하라고 촉구하고 연방의회가 펜실베니아주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출을 분쟁 중에 있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래드 래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타주 주민에게 유권자 등록을 권유한 혐의로 4개 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1994년 이후 조지아에 살지 않는 사람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보낸 아메리카 보트라는 단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조지아주 거주민이 아닌데 조지아주에서 투표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대학생 아이들에게 중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아메리칸 보트 외에도 오퍼레이션 뉴 보터 레지스트레이션 조지아, Vote Forward, 그리고 뉴 조지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아주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어제까지 약 94만 명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고 이미 투표를 해서 보내온 우편 투표가 1,000개를 넘어섰다고 AJC가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주지사들과 가진 전화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이 14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배포되기 시작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FDA가 17일에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최종 심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보다 앞서 10일에는 파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자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는 FDA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이내에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12월 15일부터는 파이자 백신이 오하이오주로 배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어제 KT 합스 주 국무장관과 함께 바이든 후보가 1,457표, 약 0.3%포인트 차로 승리했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 결과에 서명했습니다. 듀시 주지사는 애리조나 선거 시스템은 튼튼하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날 길 건너편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주최한 비공식 공청회가 열려 10시간에 걸쳐 다양한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증인들과 변호인단은 이번 선거에 불법 체류자가 투표했고 투표기가 조작됐다는 분석 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타주에 거주하고 있어 투표한 적이 없는데 투표한 것으로 나오는 사례, 중범죄자여서 투표할 수 없는데 투표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 투표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 상하원 의원들은 애리조나주에서 불법 선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결의안을 만들고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미국의 6대 은행 중 5개 은행이 북극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회사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중단하겠다고 결의한 것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을 통화정책국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원아메리카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은행들의 결정은 대규모 에너지 산업이 있는 주의 공화당원들로부터 반발을 샀고 반면 아마존닷컴의 공동 설립자인 빌 맥키번과 같은 환경주의 단체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원아메리카 뉴스는 아직 정권이 바뀌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차별적인 자금 지원 방침을 통해 미국 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것이자 일반 국민들에게도 은행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그 은행의 정치적 성향까지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오후 CNN에 출연한 제프 던컨 조지아주 부지사는 조 바이든 후보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긴 것과 관련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통해 부재자 투표 우편 봉투에 서명을 확인하라는 요구에 대해 자신은 주법을 따르고 있으며 선거 결과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는데 던컨 부지사가 이 입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던컨 부지사는 캠프 주지사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파장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래펜스버거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락스타 보수주의자라며 스스로를 진짜 보수주의자라고 항변했습니다.
위스콘신주 선관위는 어제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밀워키와 데인 카운티 두 곳에서 부분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토니 에버스 주지사는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2680표, 약 0.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스콘신주 법무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기가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선관위원인 밥 스핀델은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최종 결과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보자는 5일 이내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에는 투표용지 무효를 주장하는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도 오늘 중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해 이달 29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이자에 앞서 모더나는 어제 유럽의약품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들 제약사들이 각각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동반 심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신곡 Life Goes On이 한국어 곡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에 올랐습니다. Life Goes On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11월 20일 발매한 미니 앨범 B의 타이틀곡으로 후렴을 제외한 대부분의 파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보여주는 핫 100 차트에서 한국어 가사의 곡이 1위에 오르기는 처음입니다. 앞서 2012년 강남스타일은 이 차트에서 2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야마시타 공원에 높이 18.28m, 무게 24톤의 초대형 건담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1979년 일본 아사히 TV가 최초로 방송한 기동전사 건담이 40주년을 맞아 제작한 이 건담은 플라스틱 모델을 생산하는 반다이 남코 그룹이 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강철구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해 200개 이상의 부품을 만든 뒤 조립했다고 하는데요. 실물 건담은 팔, 다리, 손가락 등 34곳을 움직일 수 있어 걷거나 무릎을 꿇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초대형 건담은 요코하마의 문을 여는 건담 팩토리 요코하마에서 12월 19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 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펜실베니아 주 의회가 드디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HR House Resolution 1094번, 1094번 하원 결의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상원으로 넘어갈 거고요. 주 상원에서도 이것을 또 통과시켜서 조인트 레졸루션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이게 이제 효과를 보게 되면은 펜실베니아 주의 이 선거 결과,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라고 발표했던 그 선거 결과는 일단 잠정 보류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이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결의안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으로 주의회에서, 미국의 이번에 선거를 치른 이후에 주의회에서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불법적인 투표가 있었다라고 인정한다라는 말이 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이 펜실베니아 게리스버그가 이제 전환점이 돼서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증거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 심지어는 전국적으로 팀을 운영을 해가지고요,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설문한 내용, 이런 것까지 다 증거로 제시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한 음성 녹음, 그리고 실제로 줌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들까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없었다, 선거는 무결점, 이런 식의 반응을 자꾸 내놓는 언론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죠. 눈에 보여줬는데 보지 못하고 들려줬는데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펜실베니아 주 의회에서, 주 하원에서 어제 이제 드디어 이건 부정선거다, 인정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 이 내용을 지금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주 국무장관이 함부로 먼저 조기 승인을 했다. 의회의 허락도 받지 않고 본인 먼저 그냥 인증을 해버렸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그거 불법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와 사법부가 규칙을 마음대로 바꿨다. 주 헌법에 분명히 선거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선거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주 행정부와 사법부 마음대로 바꿨다는 거죠. 법을 바꾸는 것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주의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빼앗아간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뭐 바꿔서 얘기하면 월권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합법적이지 않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번에 우편 투표가 많아지면서 우편이 좀 지연될 수 있으니까 선거는 11월 3일이지만 그 뒤에 한 11월 6일까지 들어오는 우편물들은 그냥 받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정식으로 주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주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줘가지고 그냥 진행시킨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제 행동을 한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또 주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일 뒤로 우편 투표 받을 수 있게끔 3일을 더 연장을 해놓으니까 뭐 또 연장을 시켰냐 하면 이 선거일 날 왔을 때 신분 증명이 안 된 사람, 이 신분 증명이 안 된 사람은 그 뒤로부터 6일 이내에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만 하면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선거 먼저 해놓고 나중에 신분 증명해라. 그러면은 그 투표를 유효표로 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일단 3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기로 3일 연장했으니까 신분 증명도 그만큼 3일 더 연장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편 투표한 사람이 신분 증명을 나중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장 투표를 하러 왔는데 신원 증명이 안 돼서 나중에 신원 증명하러 오는 경우는 있지만 이거 뭔가 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을 이렇게 마음대로 헌법이 있는 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일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은 의회에서 이거 법을 만들거나 수정을 해서 적용을 시켰어야 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된 거다. 이건 이제 이번 결의안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주 국무장관과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인증했는데 그거 인증한 거 철회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스테이트 와이드, 그러니까 이제 주 전역의 선거에 대해 주 전역의 선거라는 거는 이제 연방 상원의원 선거라든가요. 아니면은 뭐 주 국무장관, 주지사 이런 사람들의 선거는 주 전역 선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주 전역에 대한 선거에 대한 인증 결과도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같이 인증을 연기해라. 대통령 선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불법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연방의회가 펜실베니아주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출이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소송 중에 있는 다툼 중에 논란 중에 있는 것임을 연방의회가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지금 선거인단을 아직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선거가 있었고 이것에 대한 수정 작업이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펜실베니아 주에서 주 행정부가 보내려고 하는 선거인단 명부는 잘못된 것이니까 연방의회에서 그거를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방의회에서 펜실베니아는 분쟁 지역이다라고 딱 선포를 하면은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보낼 수 있는 20명의 선거인단 이게 그냥 죽는 겁니다. 그 숫자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선거인단들이 대통령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양쪽 후보 다 그 펜실베니아 주 20명은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연방의회에 촉구하는 이런 이제 결의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 하원 상원을 다 거쳐서 입법이 되면 이제 어제 발의가 됐으니까 그게 통과가 돼서 입법이 되면 그러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연방의회에서는 펜실베니아 주의 선거인단을 받아줄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나머지 다른 경합주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른 경합주들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 대통령도 둘 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일단 펜실베니아가 먼저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지금 지켜봐야 합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어제 애리조나주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청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의 9시간, 10시간 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나와서 증언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가장 저에게 인상을 줬던 부분은 레이너드가 나와서 증언한 부분이었는데요. 단순하게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원들이 전화통화한 음성 녹음 기록 그리고 팍스뉴스를 통해서 방송됐던 직접 화상전화에서 불법 선거가 드러난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이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서 지금 부재자 투표를 하셨던데 본인이 한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나는 투표할 수 없는데 나는 펠런이거든 딱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펠런이가 뭐냐면 중범죄자라는 말입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중범죄자는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범죄자라서 투표를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투표를 했어? 부재자 투표 신청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타주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너 부재자 투표 신청했는데 나 지금 타주로 이사 왔는데 이런 음성이 녹음된 것들을 직접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금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만 해도 2만 명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1,450명 정도. 정말 이 조지아주보다도 더 적은 숫자 차이인데요.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박빙의 결과가 나온 곳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 단 1,457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어제 주지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길 건너편 쪽에서는 이런 공청회가 또 있었던 것이죠. 공청회가 끝나갈 무렵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 점심 식사하는 시간에 기자들이 이 공청회를 이끌었던 주 의원들하고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 이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당연히 결의안 만들어서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불법 선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와 비슷한 형태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주의회에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진행시키는 과정에 주 행정부가 사법부와 함께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섰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 일정을 어겼다라는 법을 어겼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현재 애리조나주 주지사나 이 주 행정 담당자들, 그러니까 주 행정부의 입장은 자기네들은 준법해서 법을 지켜서 이 일을 다 진행을 했다. 그리고 자기네 선거 결과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불법 선거에 대한 정황만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주보다는 조금 좀 더 힘겨운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불법 선거에 대한 그 자료들 그리고 증언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졌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주 의원들이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이거 애리조나주도 펜실베니아처럼 선거인단을 보내는 것을 막는 모종의 조치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데 인식을 지금 같이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조지아, 미시간, 그리고 네바다, 위스콘신 요 4개 주인데요. 다 조금씩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소송이 한참 걸려 있고요.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송들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미시간은 공청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법원에서 하는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나 애리조나에서 열렸던 공청회보다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부정선거와의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에서 보느냐. 도대체가 언론사 아무리 뒤져봐도 다 바이든이 이겼다는 기사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전에도 제가 언론계 생태계를 좀 말씀드렸지만은 통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계들이 이 먹이사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사들이 퍼져나가는 과정에는 이 구글이라든가 야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털 사이트들이 자기네들 뉴스를 보여주는 결과 검색창에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거나 할 때 항상 자기네들 편에 있는 사람들, 언론사들의 결과가 먼저 보여주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수 언론 쪽의 기사들은 거의 포털 사이트에서 보여주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통신회사들이 이미 좌편향으로 돌아선 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AP통신이라든가 로이터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통신사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이 이미 좌편향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기사를 얻어서 쓰고 있는 다른 언론사들은 전부 다 이미 좌편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측에 있는 사람들,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 아메리카 뉴스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NTD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사들로 이야기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스가 지금 여러 가지 방송물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신문사들 중에서는 뭐 브레이트바트라든가 에폭 타임스 이런 언론사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는 이런 언론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은 그러면 가짜 뉴스가 아니면서도 확인된 팩트를 전달하는 진짜 뉴스이면서도 이 지금 현재 좌편향되어 있는 언론들이 감추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예, 조지아주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요. 조지아주 국무장관이죠. 레펜스퍼거. 이 사람 이름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락거립니다. 언론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레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이 어제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4개의 단체에 대해서, 이 4개 유권자 단체인데 이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라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타주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유권자 등록을 하다라는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보낸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부재자 투표 신청서도 지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타주에 있는 사람이 조지아주에다가 투표하면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죠. 더군다나 그냥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고 중범죄로 처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젊은이들 갖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유권자 운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젊은 학생들 막 동원해가지고 전화 걸게 하고 그리고 우편물 보내게 하고 이런 일들에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단순한 유권자 참여 독려 운동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곳으로 좀 편향적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거겠죠. 불법적인 것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4개 단체의 이름이요. 아메리카 보츠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Operation New Voter Registration Georgia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Vote Forward라는 데가 있고 또 New Georgia Project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보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에 살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미 1994년부터 조지아에 살고 있지 않은데 근데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따라가 봤더니 아메리카 보트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한 것이죠. 조사 대상이죠.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조사하겠다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그 언론은 굉장히 뭔가 감춰주려고 도와주려고 낸 표현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수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만약에 실수로 부재자 투표를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한 당사자, 94년부터 이미 조지아를 떠나 살고 있었던 그 유권자, 그 당사자는 중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게 실수라고 제가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퍼레이션 뉴 보터 레지스턴 조지아도 그렇고 보트 포워드라는 데도 그렇고 이것들이 지금 그런 비슷한 일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부재자 투표를 대신 신청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가능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영어가 서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권자 투표는 해야 되겠고 근데 영어는 잘 모르겠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에는 아직도 문맹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영어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또 뭐 좀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혹은 기력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뜻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끔 한 것인데 이거를 악용을 하면 그러면은 정작 유권자 당사자는 모르게 대신 마구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조지아주의 부재자 투표 신청 용지입니다. 이 부재자 투표 신청 용지를 제가 왜 가지고 있느냐? 이 집으로 왔습니다. 주 국무부에서 보내줬느냐? 아닙니다. 누가 보내줬느냐? 이 VPC라는 데하고 NAACP라는 단체에서 보낸 겁니다. NAACP라는 단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흑인 인권단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흑인 인권단체죠. 저희 집으로 보내온 겁니다. 부재자 투표 신청하라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온 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네 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대통령 선거 전에. 요번에 저희가 1월 5일 날 조지아주에서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결선 투표하기 전에 지금 부재자 투표, 결선 투표에 대해서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신청하라고 이렇게 신청서를 보내오는 겁니다. 이 신청서 양식은 주 국무부에서 만들어 보내온 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 신청서에 보면은 이름하고 주소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에 투표하느냐라고 투표하는 날짜에 대한 적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입력을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청서,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쓸 필요 없이 그냥 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서명만 해가지고 보내면 되게 그렇게 해서 온 거죠. 이렇게 안에다가 직접 이 서류를 넣어서 보낼 수 있는 속봉투까지 보냈습니다. 이 속봉투도요, 보면은 이 주소란에 저희 집 주소하고 이름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우표를 사서 붙일 필요도 없고요. 여기 보면은 프리페이드라고 아예 그 우체국에서 다 돈 냈으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서 보내기만 하면 돼라고 해서 온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들은 지금 이미 저희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서명만 하면 되는 건데, 서명만 해가지고 여기다 보내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제가 안 받고, 실수로, 우편 사고로 우체부 아저씨가 우리 집에 넣어야 될 거를 우리 옆집에다가 넣었다. 근데 옆집 아저씨가 민주당이다. 이런 상상하면 안 되죠. 네. 상상해서 제가 얘기하면은 곤란하겠지만, 이 정도는 아주 가벼운 실수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나아가서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주소 이름 다 알겠다. 그냥 무작위로 막 신청을 해버리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증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애리조나에서 그리고 이제 미시간에서 그런 증언들이 나올 것인데요. 부재자 투표 신청한 적이 없는데 우편물이 왔다거나 나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 누가 이미 내 이름으로 투표를 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건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투표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보낸 서류도 아니고 그냥 민간 단체에서 보내온 겁니다.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가 이렇게 민간 단체들한테 마구 뿌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되겠죠. 미국의 이 선거 시스템 다시 좀 손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간에 주 국무장관이 지금까지 도미니언에서 돈 받아먹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오해를 받고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지금 결선 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을 막겠다. 사전에 미리 막아보겠다 하고 지금 이제 4개 단체에 대해서 조사를 시킨 것이죠. 그 4개 단체 중에서요, 뉴조지아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뉴조지아 프로젝트라는 이 단체는 좀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그러니까 2년 전에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파란을 일으키고 아깝게 떨어졌으나 그 뒤로부터 조지아주를 민주당으로 뒤집겠다라는 블루웨이브를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지금 2년 동안 팀을 이끌어왔던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세운 단체 중 하나입니다. 2개의 단체를 세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뉴 조지아 프로젝트. 저희가 이 단체를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요. 현재 지금 결선 투표에 나와 있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라파엘 워녹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라파엘 워녹 목사님은 본인이 흑인인데다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었던 에베네셀 교회의 현재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일 수 있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라파엘 워녹 목사님이 왜 갑자기 선거에 출마를 했나 했더니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뉴 조지아 프로젝트라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만들었다는 이 뉴 조지아 프로젝트의 대표를, CEO를 1년이나 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이미 선거를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서 민주당의 표를 어떻게 모아서 이 정도 표를 모으면은 그러면은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온 사람이 지금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조지아주 국무부에서 집계한 바로는 94만 명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다. 94만 명이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94만 명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제대로 된 합법적인 유권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주 국무부에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참 염려가 되는 그런 수준이죠.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조지아주가 제대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지, 이번에는 좀 실수 없이 불법적인 투표들을 다 제거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합법적인 투표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2020년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20년이라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리라고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생겨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치 1979년에 건담이라는 만화를 그렸던 분이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뒤에 실제로 18m가 넘는 엄청나게 큰 실제 건담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보이게 될 줄은 미처 상상하지 못했을 것과 같은, 우리의 미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반갑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난감하고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당연히 현재밖에 없는 것이죠.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겪고 있는 새로운 현실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었던 것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그럼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20년 12월 한 달 남았는데요. 왠지 모르게 시간을 빼앗겨버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2020년. 비록 한 달 남았지만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옳은 선택을 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돌이키셔서 이제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